우승자는 성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프로그램이 끝난 뒤 많은 팬들의 입에서 또 다른 이름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장한별입니다. 경연의 결과는 분명히 성리의 승리였는데 왜 지금 온라인에서는 대중픽은 장한별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꽃보다 트롯입니다. 오늘은 MBN 무명전설이 끝난 뒤 가장 흥미롭게 흐르고 있는 팬덤 분위기, 그중에서도 장한별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오래 남고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이겼다를 가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뒤 진짜 스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무명전설의 공식 우승자는 성리입니다. 이 부분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성리는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지난 시간을 노래 안에 꾹 눌러 담았고 그 간절함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5년이라는 무명 시간, 가족을 향한 마음,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서사가 한꺼번에 터진 순간이었죠. 저도 이런 무대는 단순히 점수로만 보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남는 건 기교보다 사람의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늘 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승자가 가장 먼저 박수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불려나오는 이름은 따로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대 위 순위와 무대 밖 대중의 기억은 꼭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심사 점수와 문자 투표로 결정되는 왕관이 있다면 댓글과 반복 시청, 팬들의 자발적인 응원으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왕관도 있습니다. 지금 장한별을 둘러싼 분위기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무명전설은 처음부터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미 미스터트롯, 현역가왕 같은 트로트 오디션들이 큰 성공을 거둔 뒤였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트로트 서바이벌이 과연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명전설은 결승까지 화제를 끌고 갔습니다. 99명의 도전자가 노래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걸었고 마지막에는 성리, 하루, 장한별을 비롯한 탑7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프로그램의 성격입니다. 무명전설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무대라기보다 각자의 지난 시간을 안고 다시 한번 이름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무대였습니다. 이미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해외에서 사랑받은 뒤 다시 한국 무대에 선 사람도 있었고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성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우승서사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결승에서 그는 안정된 가창과 깊은 감정선으로 왜 우승자인가를 증명했습니다. 국민 참여 점수가 크게 반영된 결승 구조 안에서도 강한 지지를 받았고 최종 1대 전설이라는 상징성까지 가져갔습니다. 우승자라는 타이틀은 앞으로 행사, 방송, 신곡 활동에서 분명한 힘이 됩니다. 이름 앞에 붙는 무명전설 우승자라는 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위 하루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무대의 세련됨과 감성의 균형이 좋았고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하루의 강점은 보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무대의 안정감입니다. 노래를 크게 밀어붙이기보다 자기만의 분위기로 감정을 길게 끌고 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리, 하루, 장한별 이 세 사람은 무명전설 이후에도 계속 비교되고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들 사이에서 유독 묘하게 뜨거운 이름은 장한별입니다. 장한별은 최종 3위였습니다. 우승도 아니고 2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잔상기입니다. 어떤 무대는 끝난 뒤 바로 박수를 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무대는 시간이 지나도 자꾸 생각납니다. 장한별의 무대에 대해 나오는 반응은 바로 이쪽에 가깝습니다. 온라인 댓글 분위기를 보면 장한별을 향한 반응은 아주 감정적입니다. 계속 생각난다, 무대가 잔상처럼 남는다, 이상하게 다시 보게 된다, 응원하고 싶어진다는 식의 말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잘했다는 칭찬과는 조금 다릅니다. 잘했다는 말은 한 번 보고 끝날 수도 있지만 자꾸 생각난다는 말은 팬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시 검색하게 만들고 영상을 다시 누르게 만들고 결국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니까요. 장한별의 서사도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는 한국에서만 보면 아직 더 크게 알려져야 할 가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음악의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입니다. 안정적인 길을 뒤로하고 가수를 택했고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 해외 활동을 거치며 여러 무대에 섰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사랑받았던 이력은 장한별에게 독특한 색을 만들어줍니다. 해외에서는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한국 트로트 무대에서는 다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이 데뷔가 시청자들에게 묘한 감정을 줍니다. 저는 올해 트로트 오디션을 지켜보면서 이런 경우를 꽤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여기 나왔지 하고 보다가 몇 번의 무대를 거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장한별에게는 그 지점이 있었습니다. 말끔한 이미지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웃을 때와 노래할 때의 온도 차이, 특히 중장년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반전입니다. 겉은 세련됐는데 노래 안에는 오래 버틴 사람의 쓸쓸함이 들어있을 때 마음이 쉽게 움직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장한별이 뜨겁게 언급된다고 해서 성미의 우승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승 직후 수치상으로는 성미의 무대가 강한 반응을 보인 흐름도 분명했습니다. 성미는 우승자로서 당연히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그의 무대는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성미보다 장한별이 진짜 우승자다라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승 이후의 스타 경쟁이 다른 방식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오디션에서 우승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한 번의 이야기는 완성되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오래 살아남는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만들어집니다. 방송이 끝난 뒤 누가 다시 검색되는지, 누가 팬카페에서 계속 언급되는지, 누가 디너쇼와 전국 투어에서 현장 반응을 끌어내는지, 누가 신곡을 냈을 때 다시 듣고 싶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진짜 성적표가 됩니다. 장한별이 지금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최종 3위라는 결과표 안에 머물지 않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이야기가 이어지는 참가자입니다. 특히 여성 팬층에서 장한별을 향한 반응이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한별은 강하게 몰아치는 타입이라기보다 마음에 천천히 스며드는 타입입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가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하게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힘은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댓글 하나를 남기고 무대 영상을 다시 보고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고 다음 방송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쌓이면 가수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트로트 시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팬덤처럼 한순간에 폭발하지 않아도 중장년 팬층은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오래 갑니다.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고 방송을 챙겨보고 음원을 반복해서 듣는 힘이 있습니다. 성미의 강점은 확실합니다. 그는 우승자라는 상징성과 감동적인 인생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루의 강점도 분명합니다. 무대의 안정감과 감성적인 매력, 그리고 탑이가 가진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한별은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제야 한국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만들고 그 궁금증이 다시 응원으로 이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명전설 이후 가장 오래 남을 이름은 누구일까요? 당장의 왕관은 성리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마음속에 남는 이름은 앞으로의 활동에서 다시 결정됩니다. 디너쇼, 전국 투어, 방송 출연, 신곡 반응, 유튜브 무대 조회수,
팬덤의 결집력. 이 모든 요소가 앞으로 1년 안에 세 사람의 위치를 새롭게 만들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장한별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음악을 오래 해본 사람이고 해외 무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트로트 팬들에게는 이제 막 다시 얼굴을 각인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급하게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한별이 가진 부드러움, 세련됨, 그리고 오래 버틴 사람의 진심이 앞으로 어떤 노래와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맞는 곡 하나를 만나면 지금의 관심은 충분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성리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우승자는 늘 박수를 많이 받지만 동시에 기대도 크게 받습니다. 우승 이후 첫 행보가 중요하고 어떤 무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역시 우승자라는 말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화력이 빨리 식을 수도 있습니다. 성리에게 필요한 건 우승의 감동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무대로 자신을 계속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미 한 번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역시 조용히 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루는 탑이라는 성적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중에게 확실한 대표곡과 캐릭터만 더해진다면 행사와 방송에서 꾸준히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안정형 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성리, 하루, 장한별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성리는 우승자의 감동, 하루는 무대의 안정감, 장한별은 대중픽으로 번질 수 있는 잔상. 이 세 갈래가 지금 무명전설 이후의 재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의미도 다시 보입니다. 처음에는 또 하나의 트로트 오디션처럼 보였지만 끝나고 나니 새로운 이름들이 남았습니다. 성리의 눈물, 하루의 묵직한 무대, 장한별의 잔상. 이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은 최소한 하나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줬고 가수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무대를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중은 완벽한 사람보다 마음이 가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노래하는지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움직입니다. 장한별이 지금 뜨겁게 언급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최종 순위는 3위였지만 무대가 끝난 뒤에도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이후의 세계에서는 바로 그 남는 이야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명전설의 중심은 앞으로도 우승자 성리가 단단히 잡아갈까요? 아니면 장한별이 프로그램이 끝난 뒤 더 커지는 대중픽으로 새로운 반전을 만들까요? 또 하루는 탑2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어떤 길을 열어갈까요? 지금은 단정하기 이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명전설은 끝났지만 이들의 진짜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리의 우승서사가 더 오래 갈지, 장한별의 잔상과 팬덤 흐름이 더 크게 번질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꽃보다 트롯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와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